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백선아입니다. 부동산 가이드 참 저에게도 친정 같은 곳입니다. 작년에 제가 MTN에서 좀 처음 맡게 됐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일주일 동안 강민영 앵커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또 오게 됐네요. 참 1년 전에도 부동산 시장 어렵다는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도 혼자서 부동산 전략 세우시는 일은 좀 버거운 일인데요. 저희와 함께 부동산 고민도 풀어내 보시고요. 또 유용한 정보도 가져가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정말 다양한 창구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번호는요, 02-2077-6330번, 그리고 문자는 02797-0300번으로 이렇게 문자 정말 시간 없을 때 짧게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어떤 정보도 성실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1년 전에도 좀 함께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네. 1년 만에 봬요. 근데 새 그렇습니다. 정부 들어서서 참 많은 부동산 대책들 나왔는데 네. 시장 상황 여전히 어려운 것도 같거든요. 네, 작년 그렇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요, 그다지 나아지지는 않았다. 작년하고 비슷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올해 대책이 두 번 발표가 됐죠. 4월 1일 부동산 대책, 거래 활성화 대책이라는 주제로 대책이 마련이 됐고, 또 8월 28일 날 또 전월세 대책해서 전세 수요자가 좀 매수로 전환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서 두 가지 이렇게 대책 마련이 됐는데, 이게 곧 뭐를 의미하냐면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 집을 사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적어졌다 하는 방편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 움직이 네.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9월이고요. 네. 추석 지나서 10, 11, 12월에 의해서 이런 4월 1일과 8월 28일의 대책에 효과를 좀 거둘 수 어느 정도는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효과가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느 정도 거래만 좀 그 일부 소진이 네. 되는 정도로 이렇게 지나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거래량이 일단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다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모두 모여주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청자분 만나 뵐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가 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갖고 계세요? 네. 마포 서교동에 네, 네, 거기 빌라를 갖고 있는데요. 빌라요? 네네. 네, 이거 언제쯤 매입하신 건지요? 한 5년쯤 됐어요. 혹시 거주 중이시고요? 아닌데요. 전세에 있는데요. 전세를 놨는데요. 전세 놓으셨고요. 예.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일까요? 네. 이게 앞으로 그 전망이 어떤지.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앞으로 좋을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매매하는 게 좋을지 네. 궁금해서요. 그렇죠. 지금 전세도 놓고 계시니까 앞으로의 네. 전망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대표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서교동이 지금 네. 홍대 그 입구 앞쪽부터 해서요, 저쪽 네. 망원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지역은 네. 굉장히 넓습니다. 네. 지금 갖고 계신 그 빌라라고 했죠. 네네. 그게 위치가 그 2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네. 이쪽 망원역 쪽에 위치하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망원역 쪽에? 아주 그렇군요. 가까워요. 걸어서 한 2분 정도? 네, 그러면 빌라라면 투룸이나 쓰리룸 될 것 같아요. 네, 3개, 3룸이. 쓰리룸. 네. 자, 그럼 매수하신 금액 그리고 전세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네, 3억 1,700에 예. 700만 원에 했고요. 네, 전세는 2억에 있어요. 2억에 있어요. 네네. 자, 그럼 지금 시세는 5년 전하고 어떤가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전혀.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선 그 마포 서교동 지역 자체로 보면은요, 네. 굉장히 그 어떤 전세 수요자부터
네. 월세 수요자까지 그 광범위한 수요층이 아주 두텁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예. 워낙 이 지역이 2호선 라인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 중심 지구인 종로 2호선 아니고요. 네. 9호선인가 그 저기 6호선. 마포 6호선인가 예. 마포구청 가는데. 그러면 그 망원역 주변 쪽에 그 위치하고 예, 계신 예.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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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어쨌든 6호선 라인, 이 합정역을 중심으로 합정역이 2호선하고 6호선의 환승역이 되는데 네네. 그 변두리에 있는 이런 빌라 가격이 네. 어떤 그 전세금 대비해서 매매 금액이요. 대략적으로 전세 비율이 한 70% 차지하는 정도로 지금 매매 금액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매매 금액이 가격이 올라서주려면 사실은 대체적으로는 지금 그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과연 그 얼마만큼 전세 비율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은 자체 개발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인근의 개발에 의해서 이주 수요가 나타날 때 그때 그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망원역 주변, 망원역 그 바로 근처 같은 경우는요. 네. 그 망원합정 균형 발전 촉진지구에서 그 어떤 개발 계획이 있어요. 아마 지금 그 소유하고 계신 곳은 거기서부터 좀 벗어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바로 그 옆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옆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되죠. 3억 한 2천 정도가 내가 그 매도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고 전세를 2억을 놓고 있다 그러면은 전세 비율만 해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6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전세 금액은 상승하되 매매 금액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개발 계획도 없고 또 이 인근의 그 한강변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은 없는 상태거든요. 네.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이후로는 어떤 한강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로서는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팔 수 있으면 팔고 다른 곳으로 정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 빌라라는 게 지금은 못 느끼시지만요. 이렇게 8.28 대책 이후에 지금 9월 오늘이 9일인데 자, 요 기간 한 그 열흘 정도 남짓한 기간 동안 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이 좀 반등을 해서 네. 좀 거래가 좀 잘 되고 있는 축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됐을 때 가격 상승에 대한 움직임으로 되는 것이 어떤 그 1순위적인 아주 좋은 그 투자처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이 다 오르고 나서 2순위, 3순위 격으로 가격이 올라주는 후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투자처로서는 1등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내가 보유를 했을 때 기대감이라는 건요. 예. 오히려 내가 조금 5년 전에 잘못 그 투자를 했던 내가 그때 투자하는 방식이 옳았긴 했지만 네. 지나고 났을 때 가격이 지금 하락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부터 출발을 한다면 매도 후에 이거보다 훨씬 더 유망한 거래 활성화가 됐을 때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종목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내가 돈이 있다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살까라고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전혀 2년, 3년 후에도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바꿔치기를 하십시오. 아, 예,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제일 맞아요. 지역은 좋지만 서교동이라는 지역이 그냥 안전 기조에서 좋다일 뿐이지 가격 상승하는 쪽으로 좋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단점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네. 참 나긋나긋하세요. 네, 네. 네, 지금 뭐 개발 계획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매매가 네. 상승이 조금 어렵다. 다른 1등 투자처로 옮겨가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처방 받으셨는데 또 미래의 구체적인 전략도 궁금하시잖아요. 방송 네. 후에 언제라도 또 저에게 전화 주시면 꼼꼼하게 전략도 추후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한번 다음 연락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여기 분당 정자동이거든요. 네, 저도 정자동. 분당 주민인데 저희 주민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 거주 중이세요? 예, 정자동 정든마을 한진 있거든요. 한진 네. 6단지요. 근데 이제 매매를 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예, 매매 시기를 어느 정도에 잡으면 좋을까 싶어서 요새 워낙 네. 저희가 50평인데 큰 평수가 내기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렇죠. 좀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네, 매도 시점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예. 이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8년째예요. 현재 8년째 보유 중이시고요. 예, 예. 그동안 가격 변동 꽤 있었는데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바로 옆에 또 이윤환 대표 나와 계시니까요. 너무 처지지 마시고 바로 예, 한번 예. 전략 좀 받아볼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목소리가 좀 처지신 거 보니까 옛날에 사셨던 금액보다 가격이 좀 빠지셨나요? 빠지지는 않았는데 워낙 그래요. 예. 오른 상태에서 너무 많이 네. 빠졌으니까 네. 네, 매도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 아니면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게 나은가 네, 궁금해서요. 자, 좋습니다. 지금 정자동에 예. 지금 정든마을 거기에 예. 이제 그 한진 아파트에 그 50평짜리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 시청자분 말고도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항상 이런 고민이 있는데 부동산은요, 보유를 하면서 매도 타이밍, 정말 그 절정에 올랐을 때 예. 파는 게 난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좀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다시금 가격이 반등하길 기대하면서 이렇게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전화를 주시거든요. 네, 그러기도 좀 팔고 싶은 생각도 많고요. 네. 자, 일단은 그 장점으로만 말씀드려서요. 예. 지금 전세 금액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예. 대형 평형으로의 전세 금액도 지금 동반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예. 자, 이렇게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을 분위기라면은 물론 이제 네. 지금처럼 그 소형 아파트 위주의 예. 전세금 폭등이라든지 그 매매로의 이전 이런 부분이 좀 대형 평형으로 이전될 수 있는 소재는 내년쯤 이후에는 좀 생겨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분당이란 지역에서 이 정자역 근처 또 정자동이 차지하고 있는 이 아파트 시세만큼은 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예. 정자역 인근, 정자에서 점점 벗어날수록은 시세가 거의 평당 1,000만 원에 육박할 만큼요. 예. 그런 가격대로 자리 잡고 있고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 평당 뭐 한 2,300 정도 적게는 예. 대형평이니까 예. 많게는 2천만 원까지도 호가하고 있는 게 이런 그 정자역 지역이에요. 예.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대형평의 단점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소형평이 아닌 대형평이기 때문에는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는 한 2, 3년 정도 되면은 가격에 약간 소폭 상승이 되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신분당선이라는 부분에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지금도 벌써 강남에서 이 분당, 정자까지 이어져 있는 것 때문에라도 이 판교 정자동의 그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자,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좀 덜 빠졌다 하는 걸 위안으로 삼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는 반토막 났어요. 근데 아마 뭐 지금 거의 그러니까요. 네, 여기도 뭐 가격이 한 10억 정도 호가하다가 지금은 한 뭐 7억 선 정도 예. 이 정도로 가격이 빠진 상태인데 가격이 올라준다면 한 5%에서 10% 안쪽으로 올라줄 가능성이 2, 3년 안쪽으로는 있어요. 예. 신분당선이 정자에서 미금 쪽으로 해서 광교로 이어지는 노선에 의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요층이 더 몰릴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세 전세 수요자도 이제 대형평으로까지 가격을 상승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근데 저 작은 단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형 평형 하면 40평, 50평, 60평 그 이상, 40평대 이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공교롭게 지금 40평대와 50평대, 60평대가 가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얘기는 일단 40평대를 선호하는 이유는 방이 한 4개라는 구조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오히려 지금 60평이나 70평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단점 때문에 예.
가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40평대라면 제가 한 3년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50평대니까 차라리 내년이나 내후년쯤 해서요. 자, 어차피 신분당선이 들어온다고 하기 이전에 1년 정도 전에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부터. 자,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이나 후년쯤이요? 네네. 지금 거주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는 굉장히 높죠. 예, 거주 만족도는 높아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는 일단은 내가 거주 면적, 거주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50평에서 줄여가고 싶지는 않아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좀 정자에서 멀어진 곳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 않다면 조금 더 여기하고 크게 멀지 않은 상태에서 30평대나 40평대로 줄여가면서 금액을 세이브하면서 차라리 거주 비용을 줄인 만큼을 다른 데다 수익형이라든지 다른 좀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좀 양분화시키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1, 2년 정도를 지켜보면서 스스로의 답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거주를 어떤 쪽으로 좀 거주 비용을 늦출 수 있는지를. 그러고 나서 그런 판단 하에서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요. 좀 맥을 짚어가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전화 잘 주셨습니다. 사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거주 환경 참 좋은 곳이잖아요. 한 2, 3년 내에 가격 상승이 보일 때 매도하는 전략을 우선 주셨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한번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저도 네. 지금 살고 있는 데를 매도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네. 이제 또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요.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시고요? 예, 상도동 레미안 3차거든요. 상도동 레미안 3차고 3차. 알겠습니다. 40평대예요, 지금. 네, 지금 매매하고 매도하고 나서 옮겨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궁금하시죠? 예. 네, 대표님과 바로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상도 레미안 3차 하면은 그 인기가 좋은 아파트예요. 예. 자, 지금 숭실대역 바로 입구 근처에 있고 예. 또 굉장히 대단지고요. 1700세대 되고 예. 또 그 건너편인 그 엠코타운이라는 그 한 2500세대 되는 그 예. 새로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요. 예. 자, 어쨌든 요 지역에서는 1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습니다. 뭐 숭실대나 중앙대 또 인근의 공원 또 역 또 7호선이 워낙 그 강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수요층도 굉장히 많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요한 잣대로 여긴다면 이런 것 같아요. 시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 3년까지는 무너지진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 상도 엠코타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막 입주하고 있는 작년 재작년부터 입주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지금 2004년 아닙니까? 자, 그러면 2004년 같으면은 한 10년이 넘어서서부터는 신축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나마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시세 형성에서는 좀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내가 그렇죠.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정제동에 사시는 분처럼 40평에 살고 있는데 내가 좀 줄여갈 필요가 있다. 아니면은 좀 거주 비용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요 근처에 뭐 관악 현대라든지 그런 좀 노후된 아파트들이 있죠. 예. 거기 가면은 그 4, 50평대만 해더라도요. 여기서 가격 차이가 2억이 넘게 날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네. 30평대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30평대로.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위례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 일단은 위례 신도시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신다면요. 예. 차라리 여기가 더 나아요. 여기가. 예,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평당 한 1,600에서 1,700만 원 시세고요. 예. 예. 위례 신도시가 지금 1,70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그 서초구, 그다음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주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미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청약 열기로 봐서는 굉장히 좋을 듯 하지만요. 이 그 많은 그 어떤 분양 세대 수 46,000 세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수요층들이 일거에 몰리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여기서 좀 더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자체에서 이 아파트에서 30평대를 줄여 나가거나 그렇게 해도 한 2억은 남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럴 경우에 차라리 2억 갖고 다른 데 그 투자를 해서 한 5년 정도 후에 이거를 다시 그 축적된 자금을 갖고요. 그때 가서 그 미래 신도시로 입주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제는 가셔야 돼요. 그렇죠. 40평에서 30평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차라리 여기서 머무시다가요. 예. 그리고 나머지 잉여 자금으로 다른 데 포트폴리오 구성상 다른 분산 투자를 해서 효과성을 높이는 겁니다. 둘 다 해서.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자금을 좀 모아서 다시 위례 신도시에 진입을 하고 나머지 잉여 자금으로 또다시 다른 곳으로 투자하는 이런 쪽의 전략이 오히려 효과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흑석동. 네. 예, 흑석동 네. 그 동부 센트럴빌은 어떤가요? 지금 궁금하신 점 참 많으시죠? 사실 지금 예. 아파트를 이미 좀 매도하시고 다른 데로 옮겨가시려고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예. 생방송 시간 관계상 지금 방송을 예. 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추후에 방송 끝나고라도 저희가 전화 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벌써 시간이요. 마지막 시청자분을 만나뵐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씩씩하신데 어디에 거주 중이세요? 저는 동대문에 거주하는데요. 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네. 동대문 이문동 4구역 그 재개발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요. 오, 재개발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 재개발이 앞으로 될 건가, 그다음에 해제가 될 건가. 오, 그래서 좀 이쪽 궁금해서요. 재개발이 궁금하신 이유는 혹시 뭐 보유 중인 뭐 물건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네,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이문동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동에 위치해 있는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과 바로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문 4구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예, 주셨어요. 예, 이문 4구역입니다. 예. 지금 그 이문 4구역 같은 경우는요. 예, 사업성 검토 중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태스크포스 팀하고 이 사업성 분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실태 조사 결과를 10월까지 주민들한테 네. 알려드릴 거예요. 아, 그런 상태에서 예상되는 내 평가액이라든지 예. 예상되는 조합은 분양 금액이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요? 자, 이럴 때 만약에 됐을 경우에 그냥 사업이 계속 진행하는 거로 됐을 경우에 예, 예.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문 희경 뉴타운의 구역이 7개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 4구역이 가장 늦어요. 그렇죠. 딴 데는 다 이미 됐는데. 조합 설립 예.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추진이 구성 예. 단계거든요. 네, 지금 추진이 단계죠. 예, 그럼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또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신계라든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은 앞으로도 한 7, 8년이 더 지나야 될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의 차익은요. 네. 내가 평가액이 얼마 나올 것이냐. 지금 현재 금액하고 평가액 금액하고요. 또 나중에 그래요? 조합원이 됐을 때 일반 분양하고 시세 차익은 얼마나 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은 평가액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 처분 가는 때까지 기간이 앞으로도 4, 5년 걸릴 것이다. 그 그래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서 아마 지금 사신 것도 혹시라도 그 개발 바람이 좀 불었을 때 사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잠한 이유는 개발 바람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왕이면 개발 바람이 불었을 때 다시금 재매도를 하시는 게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렇게 짧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좀 구체적인 좀 공부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요. 세미나에 한번 오십시오. 꼭. 세미나요? 그래서 세미나에 자세하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문동 재개발 네, 관련해서 고맙습니다. 문의 주셨는데 어떻게 뭐 좀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추후적으로 네. 더 궁금하신 점을 저에게 전화 주셔도 되고요. 세미나도 저희가 바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미나 일정 바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환 대표와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버리도록 해드릴게요. 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윤환 대표와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 공지입니다. 2013년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도 좋습니다.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30년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접수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실 번호는 02-797-0300으로 자세하게 세미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세입자가 매월 일정 보증료를 내면 향후 전세금을 떼어도 이를 지킬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724 주택공급 조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용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 1억 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16,000원의 보증료를 내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반환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일 때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9월 첫 주말을 맞이해 모델하우스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개관한 현대산업개발의 위례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동안 2만 5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삼성물산이 분양한 레미안 잠원 모델하우스에는 1만 3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광교 신도시 마지막 민간 소형 아파트로 주목받는 광교 경기대역 울트라 참누리 모델하우스에도 주말 사흘 동안 1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오는 10일 1, 2순위에 이어 13일 3순위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 달 2일 계약이 실시됩니다. 러시아워 때마다 서울 시내 도로는 꽉 막히는데요. 이 출퇴근을 위해 하루 한두 시간 소비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연구 결과 서울 시내 교통 문제와 노후주택 문제 등 인프라 확충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다고 합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입니다. 꽉 막힌 출퇴근길, 시내 도로 정체 현상은 서울 시민에겐 큰 불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평균 차량 속도는 20km로 주요 14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당 지하철 버스 연장 비율이 낮아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서울의 통근 시간은 월등히 높습니다. 서울시 인프라의 가장 큰 문제가 서울시 교통에 대한 지체, 정체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대중교통 수단이 아직은 그동안 많이 갖추긴 했지만 더욱더 많이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1, 2호선 전철과 경부선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 연장선 등 7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 서울 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더해 공원과 주택 등 생활 인프라 문제도 심각합니다.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은 4.9제곱미터, 서울 25개 구 중 15개 구가 서울 평균치보다 낮은 불균형 상태입니다. 또
또한 서울주택의 46%가 16년이 넘은 노후주택인 만큼 도시 정비사업 모델을 정립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16개 자치도를 대상으로 해서 건설 공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끄러우니까 삶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도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면적이 클수록 또 삶의 질이 올라가요. 글로벌 톱5 도시로 나아가고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세롬입니다. 부동산 시장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순서가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찬 매물 정보만 모아놨습니다.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바로 저희한테 문의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매물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박일권 대표와 또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두 분의 매물 정보 궁금한데요. 우선 매물 정보들 어떤 거 갖고 나오셨는지 포인트부터 짚어봐야겠죠. 우선 미스터 역세권으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박일권 대표님, 어떤 매물 정보 또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서울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죠. 용산구에서도 개발과 교통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원효로 이가에 있는 효창공원 역세권을 가볼 텐데요. 효창공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용산역의 바로 배후 후광 지역이면서도 효창 역세권의 직접적인 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개발 계획 확정됐을 때는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형평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미스터 역세권답게 이번에 용산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매물 정보 갖고 나오셨네요. 이번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주신 분입니다. 양팔석 대표님의 매물 정보도 들어볼게요. 그만큼 더 심혈을 기울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시청입니다. 이 시청의 전철역으로 불과 한 정거장 거리에 3만 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부가연 뉴타운의 매물과요. 강동의 핵심 입지, 수익률 놀라지 마십시오. 17%대에 이르는 아주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강동구 암사동의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양팔석 대표께서는 부가연 뉴타운의 매물 정보와 강동구 암사동 매물 정보 갖고 나오셨는데 우선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바로 17% 수익률입니다. 이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입니다. 8호선 암사역과 5호선 명일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는 재작년이었죠. 2011년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면적은 대지 10.04제곱미터, 전용이 20제곱미터로 책정이 됩니다. 층수는 5층 중에서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예정 금액이 8천만 원으로 1억 미만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이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4,800만 원으로 실제 투자 금액이 1,700만 원, 1,000만 원대 투자로 접근이 가능한 매물 정보입니다. 우선 행운의 숫자 7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1,700만 원이고요. 연수익률이 17%입니다. 좀 럭키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추천 포인트가 바로 연 17%에 이르는 높은 임대 수익이라는 것이죠. 실제 매매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실투자 비용이 1,70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연 수익률이 292만 원. 그렇습니다. 실제 투자 비용 1,700만 원을 비교해 보시면 수익률이 17%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자체 강동구에서는 아주 노후된 지역입니다. 강동구의 그 종합발전 계획에 근거하면은요, 바로 이 지역을 재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재개발이 진행이 될 때 입주권까지 주어지고, 세 번째는 뭐 요즘 그 아시다시피 828 대책에 의해서 부동산 뭐 취득세 그 경감 조치가 이제 취해진다고 하죠. 그런데 이 주택은요, 아예 서민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1억 미만이고 4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 5년간의 감면뿐만이 아니고 취득세가 100% 면제되는 그런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그런 거. 요즘 세테크가 중요하죠. 그런데 바로 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암사동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 좀 노후된 주택가 위치에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개발 가능성도 많을 것 같은데 주변 환경은 좀 어떤 건가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 부분 그 입지 여건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죠. 강동구에서 그야말로 서울에서 아직까지 숨겨진 그야말로 미답의 주택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철 5호선과 8호선이 지나죠. 그래서 명일 전철역에서 오늘 소개드린 매물은 불과 도보로 약 한 5분, 암석에서 6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는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변이 상당 부분 노후화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중심의 주택가이면서도 또 한강공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도보로 약 10분 정도만 가면은 광나루 한강공원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자연환경까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충분한 개발 노지가 또 풍부하다. 그렇습니다. 고덕 주공 재건축 이주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천호 뉴타운, 천호 성내 균형 발전 촉진지구가 있고요. 또 미래의 그 자체의 재개발 이런 그 가능성까지 높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교통적인 여건도 좋지만요. 가장 또 눈에 들어오는 게 고덕주공과 천호 뉴타운 등 재개발이 산적해 있다는 점입니다. 개발 호재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예, 이 지역은 풍부한 개발 호재가 무엇보다도 장점인 그런 지역입니다. 이 개발 호재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바로 천호 뉴타운이 있고요. 천호 성내 균형 발전 촉진 지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지정한 26개의 뉴타운과 더불어 8개의 균형 발전 촉진 지구가 있는데 자그마치 2개가 바로 이 지역에 있죠. 현재 사업이 착착 진행이 되면서 이제 약 한 3년 이후가 되면요. 이주가 시작이 될 때 이 주변에 큰 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덕 주공 시형 시형 아파트와 고덕 2, 3, 4, 5, 6, 7단지 또 둔촌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이 자그마치 15,000세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덕 주공 2단지부터 이주가 시작이 될 때 사실은 이주 수요의 최적의 후보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암사, 천호, 바로 성내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암사 지역의 미래 가치는 더더욱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개발에 대한 이주 수요뿐만이 아니고요. 교통 호재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8호선 연장 노선이 이제 암사역에서부터 별내선 그렇습니다. 구리를 지나서 남양주 별내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8호선 연장 노선이 내년 초에 착공이 예정돼 있고요. 또 올 가을에는 암사대교가 개통 예정이죠. 이랬을 때 서울이 동북권이나 경기 동북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더더구나 교통 호재가 주어지면 주변의 집값, 땅값 당연히 오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그 개발 호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더욱더 기대됩니다. 지금 건물 좀 내부로 좀 들어와 볼게요. 건물적인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가격 메리트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011년 9월에 준공된 주택인데요. 이제 2년 임대 만기가 돼서 실제로 임대를 더 받을 수 있죠. 전체 3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요. 5층 중에 3층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조금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외관 석재가 아주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부가 무엇보다도 고급 인테리어로 아주 넓게 아주 또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1층의 현관에 대한 그 CCTV 설치라든가 보안문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 임차인들의 거주가 아주 편리하다. 전용 면적 자체는요 20제곱미터 그렇습니다. 6평 정도의 기준이고요. 특히 방 한 개의 주방, 거실 옵션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 메리트를 말씀을 드리면 총 매매가가 불과 8천만 원, 주변의 시세가 1억 2천만 원씩 가는데 이 6평 기준으로 해서 8천만 원이요. 대출이 4,8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랬을 때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 40만 원 현재 들어있거든요. 이렇다면 실제 투자 비용 불과 1,7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대출 이자 요즘 뭐 4%대죠.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연 총 수입이 292만 원 그렇습니다. 수익률로 치면 17%의 그야말로 놀라운 수익률을 가져오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 17%대 수익률을 자랑했던 강동구 암사동의 매물 정보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네, 이번에는 박일권 대표의 매물 정보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선의 효창공원암역 도보 3분 거리고요. 용산역에서는 도보 7분 거리입니다. 준공 연도는 2달 뒤죠. 1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대지 면적으로는 9.92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19.04제곱미터고요. 층수는 5층 중에서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 정보도 확인해 보실게요. 매매 예정 금액이 1억 3천만 원대, 용산 인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억대입니다. 임대 가능 금액이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7,8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이 2,700만 원으로 3천만 원대가 채 되지 않는 매물 정보입니다. 네, 용산 자체가 워낙 핫한 지역인데 이번 매물 정보만의 포인트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룸형 주택, 특히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게 공실이 나지 않을까, 정말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이 가능할까라는 게 가장 큰 고민 사항이신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원효로 2가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매물은 6호선 효창공원 압력과 도보 3분 거리, 그리고 또 내년에 경의선이 개통이 되면 더블 역세권과 또 하단부에 용산역까지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네. 본 지역은 5년, 10년 동안 신축 제한, 특히 신축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원룸 주택 공급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6월 초에는 그리고 주차장법이 강화돼서 앞으로는 이런 소형 원룸형 주택의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이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향후에 황금성이라든지 시세 차익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원효로 2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로 라인 같은 경우는 1, 2, 3, 4가까지 위치하고 있고요. 원효로 2가 같은 경우는 입지장 가장 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가장 발걸음이 많이 가고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원효로 2가 같은 경우는 개발이 본격화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용산 역세권이라든지 경의선 역세권의 개발에 직접적인 후광 효과뿐만 아니고 내년부터는 원효로 2가에 드디어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 2,300실의 그런 메머드급 호텔이 들어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원효로 2가의 개발 계획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본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넓은 대지 지분과 전용 면적입니다. 풀풀 옵션이 다 돼 있고요. 특히 6평에 가까운 전용 면적으로 인해서 높은 11%라는 높은 임대 수익률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미스터 역세권이라고 불리시는 분인 만큼 초역세권 매물을 갖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역과 얼마나 가깝나요?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본 매물은 6호선 효창공원 압력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한 경의선이 개통이 되면 더블 역세권, 그리고 하단부로는 용산역과도 도보 6, 7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효로 라인 중에서도 가장 역세권이면서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에 용산 민족공원이라든지 또 도보로도 한강변까지 이용할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입지 면에서도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다가 용산 지역 하면은 개발 호재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 원효로 이가가 수혜를 받을 만한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용산역에 딱 내리시면 지금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용산역 전면 구역 같은 경우 다 철거를 끝냈고요. 올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분양과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산권에 내리시면 펜스만 쳐 있고 정말 황량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1년만 딱 지나시면 이쪽 역세권 중심으로는 거대한 빌딩 숲으로 지나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 타이밍상으로도 선취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올 가을이 가장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효창공원 역세권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에 있을 경의선의 개통 그리고 또 주변 지역의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 계획에 따른 후광효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년만 지나시면 2017년도부터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이 되면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도보 한 20분 정도만 거리만 걸어가시면 용산 민족공원과 또 한강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용문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용문 사거리 같은 경우는 향후에 종상향을 통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 정도는 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종상향에 따른 단기간에 높은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매물 정보가 2달 뒤면 준공이 됩니다. 어떻게 지어질지도 궁금하고요. 가격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본 매물은 지금 한참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말 정도 2달 후면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용문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로변, 이면도로의 양방길 8m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다. 또한 5층 중 3층이기 때문에 로얄층이고요. 전용 면적 또한 6평형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풀프로 옵션, 기본적인 가전제품뿐만 아니고 붙박이라든지 TV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숙명여자 대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매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본 매물은 매매가 1억 3천만 원, 그리고 보증금은 2천에서 2,500 정도 활용하시고 월세는 최소한 50만 원 이상 가능하시다. 대출금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2,700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연수익률로 환산했을 때는 11%란 정말 두 자릿수의 높은 임대 수익률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 면에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높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셨다 이렇게 편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3년 정도 후면 자체적인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 차익을 얻으시더라도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전혀 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5년 이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소유평 아파트를 받으셔서 자제분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 또는 본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로서 안정맞춤인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기 있는 용산에 위치해 있는 원효로 이가 매물 정보 화면으로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알찬 매물 정보들을 포인트만 짚어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02-20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정보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양팔석 대표께서 갖고 나오셨는데요. 이번 매물 정보 역시나 기대됩니다. 서울의 중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불과 전철역으로 한두 정거장이 위치해 있죠. 3만 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이죠. 예, 첫 번째 실투자금 9,100만 원 정도입니다. 철거 시점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이 9,100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고 입주 시까지 더 이상 추가 자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급금 매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3년 후에는 그 투자 금액이 전체적으로 100% 다 회수가 된다. 왜냐하면 주변에 현재 임대가가 자그마치 3만 8천만 원입니다. 25평 기준으로. 그렇다면 현재 내가 25평 들어가는데 입주 총 금액은 불과 3억 9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3년 뒤에는
전액 회수가 된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높은 시세 차익 그렇습니다. 시세 차익 자체가 투자비 대비해서 1억 2천만 원의 순수한 투자 수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높은 차익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뉴타운 구역 중에서도 1-1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개발 방식 어떻게 되는지 또 진행 상황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2주가 전부 끝나고 추석이 이후에는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철거가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는 이미 사업은 오랫동안 되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은요, 기본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미 철거 시점에 마무리 단계다. 두 번째는요, 총 1220가구 현대건설이 짓는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총 33층 규모의 11개 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2016년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철거 단계다. 내년에 조합원 동호수, 로얄층 중심으로 조합원 동호수를 추천받죠. 그렇게 되면 현재 조합원 수 대비해서 일반 분양물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그런 지역의 입주권이 되겠습니다. 네, 부가현 뉴타운 1-1구역에 위치해 있는 입주권 매물 정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입지 여건도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건 어떤가요? 전철 2호선이죠. 또 5호선이 지나죠. 바로 전철역에서 불과 도보로 5분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은요, 주변에 명문 학교가 다 있죠. 이화여대, 서강대, 연세대, 경기대뿐만이 아니고 전철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2호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선을 이용할 수 있는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서울 사대문에서 불과 전철역으로 한두 정거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변에 3만 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는 그 중심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재개발 입주권인 만큼 앞으로의 개발 호재 정말 이 점이야말로 중요할 것 같은데 개발 호재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기 뉴타운 중에 자그마치 3만 세대의 신이 미니 신도시가 들어온다. 3만 3천 세대. 그랬을 때 철거 완료의 이미 시점에 있는 입주. 그렇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 중심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데 그거에 근거해 보면 서울도심과 영등포 여의도를 잇는 바로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여의도의 금융타운이라든가 용산 서울역들이 불과 4-5km 내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아현 고가도로가 이제 내년에 철거되기 때문에 아현 뉴타운과 부가현 뉴타운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현 뉴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부가현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이 투자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가격도 궁금하고요. 이 입주권을 확보해 놓으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가격이 아주 착하다. 네. 특히 급급 매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총 매매가가 2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평가 금액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리가 얘기라 그러죠. 2억 4,800만 원인데요. 이주비가 이미 지급되고 있죠. 그랬을 때 유이자 무이자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무이자 1억 4,800만 원, 유이자 3,400만 원을 빼게 되면 실제 투자비용 불과 9,100만 원인데 이 9,100만 원을 투자를 하시면은요. 주변에 아파트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현 3구역 바로 길 건너 사이에 있는데요. 25평형 아파트 일반형 아파트 분양가가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로얄층이 아니고 5층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역에 조합원 총 분양가가 3억 7천만 원 프리미엄 계산해도 4억이 안 되는 3억 9천만 원대에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그랬을 때 일반 분양분 5억 3천만 원의 갭 차이는 이미 1억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이 생긴다. 그랬을 때 시세 차익이 크게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1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가현 뉴타운 1-1구역의 입주권 매물 정보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02-2077-6391번 전화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